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뒤덮을 때 국민은 불안에 떨며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줄 뒤에서 누군가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면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시 후보자께서 매일 브리핑에 나서서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자가진단하십시오, 일상 제한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후보자의 남편이 방역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국민은 이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 헌터라고 불리던 후보자, 남편은 팬데믹 개미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히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의 남편이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그 시기에도 주식을 사모았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2020년 10월 1000주, 2021년 7월에는 132주, 총 1,436만 5천 원을 매수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남편의 거래를 도운 것이 아닌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후보자는 코로나 시기에 손소독제 관련주의를 몰랐다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는 코로나 테마주로 큰 관심을 받은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17년 당시 창해 에탄올은 술 만드는 주정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때 소독용 알코올 수요가 급증하면서 손소독제 사업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보면 술 만드는 회사가 손소독제 회사로 바뀌는 방역 정보를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스크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자 동향을 총괄한 후보자는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손소독제 관련주인 창해 에탄올 주식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 남편이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까? 네,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도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 심사라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복지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직무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게 되고요. 네. 관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직무 관련성 부분이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네. 후보자는 남편이 보유한 창해 에탄올 주식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2017년에 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2020년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후에 창해 에탄올 주식 심사 안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아서 받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인사혁신처 협의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자료 제출을 오후 질의 전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 아직 안 하셨죠? 아마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어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혁신처 협의 받으셨다고 하는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변경되거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같은 조직 개편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이고 질병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조직 예산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5, 제6항 위반이 됩니다. 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 8에 따라 보유 주식의 업종이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될 경우 반드시 재심사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업종이 바뀐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2번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남편이 방역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했다면 후보자는 그 공무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후보자부터 그렇지 않으신데 해당 공무원이 그 조치에 수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주신 건가요? 네, 제가? 그 부분도 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안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아실 상황이고,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인사혁신처의 자료나 이런 법령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위반이 된다고 확인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경찰로부터 연락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네, 많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은 따갑게 받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해 에탄올이 손소독제에 진출한 거를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나 농사 관련돼서 열심히 농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해 주식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2020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가장 어렵고 가장 저희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을 이제 저나 남편이나 알 수 없었고,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뭔가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특히 오르기 전에 사서 오른 다음에 팔았어야지 그게 맞는 그런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주식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단타로 매매를 해서 이익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2020년 10월경에 추가 구매를 통상적인 거래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그 업종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무 관련 심사 관련해서는 이제 청이 개청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재심사에 대한 것을 인사협의처하고 실무협의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청으로 조직은 바뀌었지만 직무가 변경되지는 않았고 또 새로운 계약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업종이 바뀌었는데도 재심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저나 아니면 저희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